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되었네요. 선생님도 온라인 수업이 정말 오랜만이라 낯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온라인 수업을 오랜만에 해서 굉장히 낯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모두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시민혁명에 이어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산업혁명의 개념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과 이에 수반하에 일어난 사회경제구조의 변혁을 이야기합니다.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당시 사회가 이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변화를 이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러한 산업혁명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조건들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 첫 번째로는 이 신학로 개척 이후에 이 상업혁명으로 이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신학로 개척 이후에 이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고, 그리고 은을 매개로 한 이 유통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 상업혁명으로 이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신학로 개척을 배우면서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이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었던 이 상인 자본에 의한 물건을 생산하는 선대제와 작업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분업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이 매뉴팩처가 이미 발달하고 있었습니다. 이러한 토대가 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영국에서 나타난 이 산업혁명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산업혁명이 먼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이 첫 번째로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자본이 축적되고 있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 증가와 식민지 확보로 이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노동력을 확보했는데요. 이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건 영국에서 이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면서 이 양털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지주들이 기존의 농경지를 이 양을 키우는 목장으로 바꾸는 운동을 이야기하는데요. 이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 농민들이 당시에 이 대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공장의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좋은 조건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. 그리고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석탄이나 철과 같은 이 산업혁명의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는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고요. 그리고 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이 정치적으로도 이 굉장히 안정돼 있었던 것이 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국의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의 발전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화면은 15, 16세기의 세계 섬유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나타낸 지도인데요. 이 인도에서는 이 면직물이 발달했고요. 중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비단으로 알고 있는 이 견직물이 발달했습니다. 그리고 영국에서는 원래 이 양털로 만든 이 모직물이 발달했는데요.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진출해서 이 면직물을 수출하면서 이 면직물들이 이 유럽에서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전통적으로 영국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 모직물의 수요가 급감하고요. 이 면직물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요. 이러한 면직물의 수요 급증에 따라서 영국에서는 이 기존의 모직물 산업에서 이 면직물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면직물을 더 빠르고 값싸게 생산하기 위해서 이 면직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. 이 면직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산업혁명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이 면직물 관련된 공업이 발전하게 되는데요. 실을 뽑을 수 있는 방적기와 그 다음에 실을 짤 수 있는 이 방직기를 개량하게 되고요. 이 공장제 기계공업도 확산되게 됩니다.
당시에 이 영국에서 개발된 이 면직물과 관련된 이 기계들의 모습인데요. 이 위에는 이 실을 짤 수 있는 이 면직기의 모습인데요. 대표적으로 이 플라잉 셔틀과 이 카트라이트의 역직기가 유명합니다. 그리고 이 밑에는 목화에서 실을 뽑아낼 수 있는 이 방적기의 모습입니다. 대표적으로 이 방적기는 이 하그리브스의 제니 방적기와 아크라이트의 수력 방적기, 그리고 크럼프턴의 뮬 방적기가 유명합니다. 당시에 이러한 기계들이 개발되면서 당시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던 작업을 이 기계들이 대체하면서 영국에서는 이 면직물들이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요. 당시 영국의 수출품의 이 50%가 이 면직물들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면직물들은 이 영국의 식민지와 그 밖의 나라들에게 이 팔려나가게 되었던 것이죠. 그러면서 영국은 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면직물 고무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더욱 가속화시켰던 것은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개량이 있으면서부터입니다. 이 왼쪽에 있는 인물이 제임스 와트고요.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의 모습인데요. 이 증기기관은 이 열을 가지고 이 동력으로 활용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증기기관이 여러 기계에 사용되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꽃을 피우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이 면직물 기계에 활용되면서 이 면직물 생산이 더욱 증가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제철업과 석탄 산업 등에도 사용되면서 이 제철업과 석탄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기차나 증기선에 이 증기기관이 사용되면서 교통도 매우 발달하게 됩니다. 이 화면은 이 면직물 공장의 모습인데요. 기존의 기계들이 이 증기기관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기계가 이 대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지금의 공장과 매우 비슷하게 이 굉장히 대형화된 공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철도의 등장인데요. 이 영국에서는 최초로 1830년에 이 리버풀에서 맨체스터 간에 이 철도가 놓여졌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그래프는 19세기 이후에 철도의 길이를 나타낸 것인데요. 이 19세기 이후에 이 프랑스와 독일, 영국이 이 철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철도 길이가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. 이 본국뿐만 아니라 이 식민지들까지 철도를 넣으면서 이 프랑스와 독일, 영국은 이 제국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산업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. 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유럽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고요. 19세기 이후에는 이 유럽 각 지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리고 기존에는 이 농촌 중심의 사회에서 도시 중심의 산업사회로 발전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본을 축적하는 이 자본가들이 등장하면서 이 자본가 계급이 형성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 노동자 계급이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이 노동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.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에 몰리면서 도시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. 이 영국의 산업혁명은 당시뿐만 아니라 이 지금까지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그래프는 이 주요 국가의 공업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. 이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영국의 공업 생산 비율이 이 50%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20세기 초반에 가면 이 영국의 공업 생산 비율을 이 독일과 미국이 따라잡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.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주요 유럽의 공업 도시들을 나타낸 것인데요. 이 영국의 맨체스터나 리버풀과 같은 도시들, 독일의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,
이 프랑스의 파리, 이 많은 도시들이 산업혁명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 주요 공업 도시로 발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료는 산업혁명기에 이 아동 노동의 실태를 나타낸 것인데요. 당시에 이 공장에서 일을 하던 이 아동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면요. 아동에게 지금 몇 살이고 언제부터 공장에서 일하였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23살이고 6살 때부터 일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당시 아동들이 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하루에 일하는 시간도 물어보니까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바쁘면 9시까지 한 적도 있다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당시 아동들이 굉장히 긴 시간을 노동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. 당시에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이 아침에 굉장히 아이들이 일어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당시에 공장주가 이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별도의 사람을 고용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. 이 당시에 아동들이 굉장히 이 혹사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일을 게을리하면 이 채찍질을 당하기도 부지기수였고요.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장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이쪽에 그림을 보면 이 탄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성인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아동들이 이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방직 공장에서 이 조수로 일하는 아동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이 산업혁명기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볼 텐데요. 처음에는 이 기계 파괴 운동이 벌어졌습니다. 영어로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. 이 노동자들은 이 자신들의 고통이 이 기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계들을 파괴하게 되었고요. 하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운동을 탄압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이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의사를 이 대변하기 위해서 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하고요. 그리고 이 투표를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이 실현하기 위해서 이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이 19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이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 그러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것이 이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. 그리고 이 화면은 1838년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도 이 선거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벌였던 차티스트 운동의 모습입니다. 이 차티스트 운동은 당시에는 실패하게 되지만 이후에 19세기 후반에는 이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요.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는 영국에서 이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이 사회주의 정당도 출현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이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. 이 초기에 등장했던 사회주의자들은 이 산업사회의 경쟁과 빈부격차를 비판하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인데요. 이 프리에나 생시몽, 오온과 같은 사람들이 유명합니다. 그리고 이 사회주의 사상은 이 더욱 발전하면서 나중에 이 마르크스나 엥겔스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적 사회주의로 발전하게 되는데요.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. 쌤은 이 마르크스가 실은 이 세계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마르크스는 이 독일의 철학자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이 진행된 영국 사회를 보면서 당시에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영국에서 왜 가난한 노동자가 발생하는지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은 이 자본가의 사유재산 독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. 그가 썼던 책인 이 공산당 선언에서 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그러한 사회를 타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. 이러한 마르크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이러한 세계사적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.
오늘은 이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이 산업혁명은 인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반면에 이 자본 독점이라든지 이 노동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겨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.